홍명보 감독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가나의 경기였는데요. 한국은 피파 랭킹 22위, 가나는 피파 랭킹 73위 팀으로 한국은 2포트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가나는 3포트, 4포트에 들어갈 팀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3포트, 4포트 팀을 상대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한국 대표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 한국의 승리 배당이 1.8배당이 나오면서 한국이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 가나의 세메뇨 그리고 살리수가 공격수와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클럽에 조기 복귀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 2022년 월드컵에서 가나에게 3대2로 패배했는데 그때 당시에 쿠두스, 아이유, 토마스 파티, 살리수 4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4명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면서 경기 결과, 경기력으로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맡고 나서 한국 축구의 인기가 시들면서 가나와 경기에 빈자리가 폭발한 가운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경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한국은 송범금 키퍼, 김민재, 손흥민, 이태석, 조유민, 박진섭, 오영규, 이강인, 설영우, 옌스, 권혁규의 11명을 선발로 내보냈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터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긴장한 듯이 경기를 지켜보는 홍명보 감독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 감독이 약간 여유있게 경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나 감독 준비 많이 해온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가 초반에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한국이 5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가나가 2군으로 나왔는데 5백을 들고 나오면서 초반 수비에 집중하는 한국 대표팀이었는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영규 선수가 최전방에서 키퍼를 압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7분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키퍼 가슴 쪽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일단은 크로스를 올리라고 지시한 듯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안 풀려서 답답했는지 밑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상대 역시 손흥민 선수가 주력 선수라는 것을 알고 바로 파울로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만큼 오늘 5백을 들고 나온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안 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롱볼 축구가 계속 나왔습니다. 센터백이 최전방 공격수, 아니 사이드로 들어가는 윙백에게 롱패스를 넣어주었고 그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김민재 선수의 머리에 살짝 스치면서 키퍼에게 잡혀버렸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오늘 코너킥은 날카로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공을 풀지 못하고 그냥 롱볼 축구에 의존하는 홍명보 감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옌스가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가 아니라 그냥 주는 패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로 다음 장면에 가나가 한국의 왼쪽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가나 선수가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서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이 선수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가나 대표팀의 공격진의 모습이었는데 한국 대표팀의 측면 공략을 보면 좀 다르죠. 앞으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드리블 쳐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손흥민 선수 해주세요 패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나는 이렇게 세부 전술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드리블 치면서 공간을 만들고 원투 패스로 상대 한국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약속된 가나의 세부 전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와, 홍명보 감독님 전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해줘 패스를 주문하는 홍명보 감독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28분 이렇게 이태석에게 이강인 선수의 롱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뭐 헤더로 공을 따서 세컨드 볼을 노리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근데 통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35분 가나가 압박을 성공한 다음에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살짝 빗맞으면서 가나가 이렇게 몸개그를 하는 모습을 포착되었는데 저게 만약에 제대로 맞았다면 위험할 뻔한 한국 대표팀의 수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6분 가나가 또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더블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가나가 슈팅 2번, 한국은 슈팅 빵번이 나오면서 공만 오래 잡고 있고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빌드업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한국 대표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드업이 훈련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빌드업 없고 그냥 롱볼 패스하는 한국 대표팀의 원툴 전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분에 라인 올리고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공만 오래 잡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었고, 그리고 또 40분에 이강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롱패스로 공격을 주도하는 한국이었는데, 이게 그냥 롱패스 원툴이었습니다. 다른 공격적인 세부 전술 없고, 손흥민 해주세요 패스, 이강인 롱패스 넣어라, 두 가지 공격 패턴밖에 없는 한국 대표팀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상대팀이 파악하고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41분에 코너킥을 절묘하게 주면서 이게 헤더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되면서 41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만들어내는 한국 대표팀이었는데, 와, 아니 전술 이거 뭐하냐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국 대표팀의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0대 0으로 끝이 났는데, 전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 대표팀의 전반전의 경기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점유율 62%나 먹었네요. 6대 4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어라? 슈팅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그리고 그 헤더로 나온 슈팅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공만 오래 잡고 있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빌드업이 안 들어갔거든요. 창의성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세부 전술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가나는 드리블 치고 몰고 가서 2대1 패스로 공간 뚫어버렸는데, 한국은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슈팅이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나는 슈팅을 3번이나 때리면서 슈팅을 더 많이 때린 가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대표팀은 이렇게 5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와, 지금 가나가 쿠두스, 살리수, 그리고 세메뉴가 없어서 2군이기 때문에 그냥 전력적으로 박살을 내도 상관이 없었는데, 5백을 들고 나오면서 소극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원이 아예 삭제가 되었는데, 이강인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롱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고, 지금 2명의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가 지금 제대로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한국은 또 중원 삭제가 되었고, 이강인 선수의 롱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 해줘 패스, 두 가지 공격 패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모멘텀을 보면요, 일단 한국이 공만 오래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 슈팅을 못 만들어냈는데, 와, 아니 지금 가나 2군 상대로 이 정도라면 월드컵 본선에서 과연 통할까요? 정말 걱정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전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또 정말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또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 한국 대표팀이었는데, 와,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헤더를 시키면서 세컨드 볼을 떨어뜨리라고 지시한 홍명보 감독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 헤딩으로 알려져 있죠. 손흥민 선수에게 장점을 살려주지 않고 약점인 헤딩을 지시하게 만든 홍명보 감독의 롱볼 축구,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2분에 또 답답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빌드업을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53분에 가나가 골을 넣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행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 와, 후반전 경기력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63분 이강인의 미친 왼발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와, 지금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이강인 선수였는데, 지금 박스 안에 가나 선수가 8명이 있었는데, 이제 막지 못하는 미친 크로스가 들어갔고요. 그 크로스가 반대편에서 돌아 들어오는 이태석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헤더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1대 0으로 앞서가는 한국이었는데, 와, 이강인 선수의 이 프리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대 0으로 앞서가는 한국이었고, 그리고 나서 황희찬이 축심 모드로 여기서 가나 선수를 다 벗기고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얻어냈는데, 황희찬 선수가 실축하면서 2대 0으로는 앞서가지 못했지만 한국은 오늘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하거든요. 경기력은 답답했고 계속 롱볼 패스, 이강인의 롱볼 패스에 의존하면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거나 막힌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너무 답답한 한국이었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약점인 헤더를 시키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약점인 헤더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또 승리한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과연 월드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